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행복인데요. 복 짓는 기도하고 마음 맑히는 법문을 들으며 소풍 가득 가볍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우리의 소풍 같은 인생길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김해 대표 도심 전법도량. 오늘 만나볼 곳은 대한불교 천태종 해성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김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사찰을 방문하기 위해서 제가 차를 타고 바로 이곳에 내렸는데요. 바로 앞에 이렇게 커다란 현대식 건물의 사찰이 보입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스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시를 받들어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통해 중생구제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 일상과 수행은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이기에 스스로 연화장 세계를 발원하며 복을 짓고 적극적인 태도로 삶을 채워나가는 행복 가득한 도량. 해성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은 BTN 불교TV 증문즉설로도 유명한 주지 월도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이렇게 TV로만 뵙다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니까 더 반가운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스님 이 김해 지역의 대표 도량 해성사, 종단의 대작불사이기도 했던 종합불교회관 낙성 이후에 더 많은 불자, 더 많은 시민과 아주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듣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가는 시민과 참배객, 불자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고찰과 달리 비교적 짧은 역사의 도심 속 사찰은 새로운 불자나 시민이 처음 다가가기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점을 일찍이 파악한 대한불교 천태종, 그리고 이곳 해성사는 더 많은 불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고심해 왔습니다. 네, 스님 작년 11월이죠. 딱 1년 전 이 자리에서 여러 대덕 스님 그리고 만여 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삼존불 봉안 그리고 낙성 법요식을 아주 성대하게 열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또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올리셨겠죠. 네, 낙성식은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뤘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낙성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의 소문에 의해서 지역 불자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고, 특히 지난 초파일에는 10,000명 이상이 다녀갈 수 있는 아주 대성황의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많은 불자들이 활동을 해서 그야말로 사찰의 낙성 이후에 성황을 이루는 그런 해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사실 제가 낙성 법요식 때도 놀랐지만 오늘 또 한 번 놀랐는데 대웅보전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넓은 대웅보전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천태종의 특징 자체가 넓은 도량을 갖기보다는 도심에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불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해성사는 종단의 중창조이신 상호론각 대사님께서 직접 터를 찾아주셨고 직접 다녀가신 그런 인연이 있는 아주 찰토 중의 찰토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야불교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상호론각 대사님께서 증명하신 그런 의미들 부합하기 위해서 사찰의 공간이 대웅전으로서만의 기능이 아닌 사회적 부분의 문화 콘텐츠와 더불어서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기획을 했습니다. 종합불교회관 건립불사의 첫 삽을 뜬 지 5년 만. 지난 2022년 11월 16일 드디어 기도와 수행의 공간이자 문화시설을 갖춘 지역의 복합수행 문화도량 종합불교회관이 우뚝 섰습니다. 삼존불과 상월원각 대조사의 존상을 모신 대웅보전에는 낙성식 이후에도 많은 불자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중 사찰과 달리
도심 속 사찰의 규모의 한계를 현명하게 극복해 더 가까이, 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음 돌아볼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의 일상에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떠나 누구든 삶의 잠깐의 멈춤과 쉼을 선물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단 하루 이틀을 머무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공간이 더 편안하고 쾌적하다면 한 번의 경험이 계속된 인연으로 이어지겠죠. 스님, 이곳이 사찰의 템플스테이관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그 불자들이 한국 불교의 어떤 이상을 이야기할 때 가야를 기억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해성사가 중심이 돼서 가야 불교를 이해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이해를 하고 또 템플스테이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몇 명 정도가 함께 묵을 수가 있나요, 스님? 먼저 여러 가지 부분이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템플스테이관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다도관이라고도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다도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템플스테이 그러면은 휴식형도 있고 체험형도 있고 다도라든가 명상 프로그램 다양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곳이 장군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도관을 좀 잘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선생님, 앞서서도 청소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MZ세대, 대학생,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템플스테이가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인증샷도 찍으면서 온라인에 공유도 하고,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템플스테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들이 삶의 그 과정을 보면은 호연직을 바탕으로 대자연과 더불어서 삶이 체험이었던 것이 과거의 어떤 성장 과정이었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이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분에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자연과 호연지기 할 수 있고 또 누구와 더불어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한 욕구 해소의 방법의 하나가 템플스테이로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삶의 부족한 부분을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서 좀 채우되 네. 또 너무 자연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빈틈없이 꽉 찬 하루 사이 멈춤을 찾기 위해 스스로 사찰을 찾은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낯설지 않은 아늑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같은 때 같은 곳을 찾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어울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랄랑해지며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론 영화관처럼, 때론 멋진 공연장처럼 다채로운 콘텐츠가 가득한 사찰 해성사. 스님과 함께 최신의 시설을 갖춘 공연장으로 가봤습니다. 스님, 이곳은 뒤에 커다란 무대도 보이고 마치 대형 컨벤션홀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컨벤션을 기획을 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 지역 사찰에 가면은 식당 기능만 하지 많은 신도들 수용하거나 편안하게 뭔가 대화하거나 교육하거나 내지는 같이 어우러져서 즐겁게 밥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것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우리 같은 부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신도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찬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로 말하면 거의 밖에 나가서 그 행사를 하거나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컨벤션 공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한 교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을 기획해내기 위해서 한 부분이 공간이 바로 이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러면 신도들과 함께 또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 어딜 대관해서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네. 이 해성사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과거에 우리가 사찰의 모습을 보면은 1년 동안 애쓰셨던 분들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행사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바깥 식당을 전전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불편했고요. 또한 특히 이제 불자들이 움직여 갈 수 있는 공간이 운신의 폭이 적었었는데 이 공간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경도잔치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행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그럼 이렇게 공양실과 컨벤션홀이 같이 있으니까 해성사만의 디너쇼도 가능하겠는데요, 이제 스님? 매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낙성식 때에는 은가한 가수를 불러가지고 이곳을 공연도 했고요. 며칠 전에는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한 500명 정도 모시고 경도잔치도 함께 했는데 이곳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식사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전법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실천을 통해 종합불교회관을 마련. 이제 그 공간과 시간을 여러 사람과 함께 채워나가고 있는 해성사, 그리고 월도 스님. 불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공간을 내주며 더 이상 사찰이 사찰의 기능만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나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먼저 나서 찾아온다는 해성사.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짝반짝, 알록달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속 공주 드레스부터 자기만의 부엌에서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정말 여기가 사찰이 맞나요? 이곳이 바로 해상사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즈 카페입니다. 사찰 안에 이렇게 멋진 키즈 카페를 제가 처음 봐서 지금도 계속 놀라고 있는데 이 종합불교회관, 이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크기를 할애해서 키즈 카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흔히 이제 탈종교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사찰에 가서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레파토리가 별로 없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절에 가면 할머니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살살 가라.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정숙해야 된다. 이런 걸 너무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친근함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그곳에서 너무 즐거움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깊은 신심이 발현되어지고 성장 이후에도 낯설지 않은 공간으로 찾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키즈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찰에 올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나, 어디 맡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을 텐데 여기 오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또 머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 맡기고 우리 어머니들은 카페에서 사찰에서 만들어진 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려진 과일이나 이런 부분 등에서 주스도 해서 나눠 먹고 또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럼 저도 오늘 촬영이 끝나고 조금 놀다 가도 되나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이 사찰에 오시는 부모님들 키즈 카페를 본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게 절이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절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키즈 카페를 통해서 인연을 맺어서 부모님들이 신심이 발현이 되어가지고 신도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키즈 카페를 사찰 안에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하신 그 계획, 그 생각이 딱 맞았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보면 아주 정적인 공간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이 찾아가는 공간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움에서 탈피해서 누구나가 문화적 부분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곳에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앞으로 미래 불교의 포기의 주안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이 아이들의 놀이터처럼 자꾸 생각나고 자꾸 가고 싶은 곳이 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스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부처님 전에서 뛰어노는 시간 속에 즐거움과 추억이 쌓여 어른이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언제든 사찰을 향하게 될 테니까요. 바깥에 불던 차가운 바람이 생각도 안 날 만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이곳. 바로 해성사 종합불교회관의 카페인데요. 아늑한 이 공간에서 스님과 함께 해성사 이야기를 더 나눠봤습니다.
네, 스님과 함께 이 종합불교회관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스님. 정말 멋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런데 이곳 중창불사 이전부터도 이미 김해해성사 그리고 또 창원 원흥사 주지를 겸하면서 전법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대충 대종상님을 모시고 출가를 해서 사사 역할을 10여 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불사에 매진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절을 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서는 이제 춘천의 사문사, 그리고 분당의 대광사, 그리고 이제 이곳 해성사, 이렇게 이제 굵직한 사찰에 불사를 할 수 있도록 인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의 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산 사막사 주지를 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성사의 불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쪽 지역에 내려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심은 돈독한데 그 불심을 피워낼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화경 강의도 하고 불교대학도 만들고 어린이 포교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따라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포교에 대한 부분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해해성사 금강불교대학 1기가 네. 이제 입학을 하셨죠. 네. 건강불교대학을 이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천태종 신도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면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누구에게인가 불교를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는 많이 위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통해서 이론적 부분의 강의를 듣고 나는 누군가에게 포교를 하거나 불교를 설명해낼 때는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불교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죠. 아, 정말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이론이 채워진다면 또 자신 있게 전법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신 것 같네요, 스님. 그런데 이렇게 사찰에 오지 못하더라도 또 불교대학을 직접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또 스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스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을 넘고 6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스님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제 춘천에 그 주지를 할 때에 열심히 불교의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분이 항상 오셔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서 스님 법문 우리끼리 듣긴 너무 아깝습니다. 저한테 비디오 카메라 하나 사주시면 그걸 가지고 절에 오지 못하는 많은 불자들을 위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고 해서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뜻 허락을 했고 그분 나름대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올렸던 부분들이 시작이 돼서 오늘날 이제 전국 지역의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죠.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닌데 스님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불자들이 더 많이 이제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같은데요. 스님,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스님께서 전에 하신 인터뷰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때 스님께서 적막함이 성스러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게 마음에 팍 꽂혀서 잊을 수가 없는데요. 스님, 그 이야기를 왜 하신 건지 오늘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고요한 명상을 통해서 우주법계 이해를 깨달음을 추구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물론 고요함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나 시궁창에 뿌리를 박은 연꽃이 가장 깨끗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듯이 부처님 가르침은 세속의 중생과 더불어 저작거리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그런 메시지, 차별이 없이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불자이든 불자가 아니든 편안하게 깃들어서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도량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스님, 그런 의미에서일까요? 해성사에는 이제 베트남 불자를 위한 법회도 열고 계시고 또 어린이 합창단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음성 공양을 멋지게 올리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의 불자들이 이국에 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이 고향의 그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같은 불자의 어떤 도리로서 취해드릴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어떤 그런 신심을 다할 수 있는 공간을, 그들만의 공간을 하나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외국인 법당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뭐 육바라밀을 가르치고 뭐 보시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재미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가지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재밌는 것이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엄마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모습, 아이들이 법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엄마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또 그들 또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불신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설정하기도 하고 해서 적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아주 기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님, 그리고 스님께서 쓰신 2권의 책, 마음 머무는 곳에 주인이 되면, 그리고 소품 가득 가볍게,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행복을 스스로 찾고 또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이야기를 전하셨는데요, 스님. 제가 2권의 책을 모두 읽었지만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요, 스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자로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보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행복하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리고 질투와 소위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에 우리 삶이 어떤 그런 괴로움의 원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수처작조해라. 처해준 것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행복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부처님 가르침처럼 놔라. 놓고 나면 그 자리에 행복이 있다. 목표를 적게 가지면 인식하는 순간마다 행복이 있지만 목표를 크게 가지면 인식하는 그 순간마다 항상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괴로움은 바깥 경계로부터 이루어지는 괴로움이 아닌 내 스스로의 잘못되어진 생각 하나, 탐진치, 삼독심에 이르러서 비롯된 부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지 않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런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 이 해성사를 만나지 못한 불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지향적 삶을 너무 강하게 살다 보면 그 욕구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듯이 소욕지족하라. 적은 부분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리고 지나간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은 놔주고 감사한 부분이 있거든 기억해라. 감사한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정토를 이룰 거고 억울한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지옥을 이룰 겁니다. 현실의 삶의 정토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 눈 감고 난 이후에 정토를 그리워한들 그 앞에 정토는 결코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억울한 부분의 삶도 우리 삶이고 즐겁고 행복한 삶도 우리 삶이지만 만약에 기억이 꼭 필요하다면 억울한 부분은 놔버려주고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을 추억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산다면 그는 미래에 반드시 정토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정말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시고 이 멋진 종합불교회관도 함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넘치는 부분도 모두 우리네 삶이고 또 나의 몫이니 아쉬워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좋은 것, 감사한 것만을 기억하며 삶을 채워나가자 말씀하신 스님. 하지만 그 일이 혼자는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이렇게 여법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어진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가고 싶다면 도심 속 전법도량 해성사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 멀지 않은 이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